일본 여행을 왔습니다. 추성훈 맛집 투어는 아니고 추성훈 아저씨가 가는 맛집들도 중간중간 있을 거고 일하러 왔어요. 일하러 부동산 견학도 하고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부동산의 꽃은 또 대수선,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결국에 디벨롭에 있어서 인테리어와 공간 디자인이 필수인데 제가 함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한 아오야마의 아주 누구나 알만한 현장들, 신주쿠의 누구나 알만한 현장들 내용도 좀 담아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가보시죠. 김포공항에서 이른 아침에 만나 출발했고요. 비즈니스를 하러 가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 위스키도 주고 샴페인도 주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동해야 할 일이 많아서 택시를 자주 이용했는데 택시비가 정말 넘사벽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3배는 비싼 것 같아요. 숙소는 고탄다에 있는 미쓰이가든 호텔을 잡았고요. 15층 리셉션 뷰가 인상적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일단 신주쿠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 여행 동안 너무 습하고 더워서 땀띠가 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일단 배부터 채워줘야죠. 신주쿠 시내에 있는 찌개면 맛집인데요. 남아비로부터 한 잔 먹고 이 면을 이 소스에 찍어 먹는 겁니다. 잘 몰라가지고 큰 걸 시켰더니 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했네요. 면은 금방 소화되는 거 아시죠? 한 젓가락 맛있게 하고 이세탄 백화점이 있는 신주쿠 시내로 향합니다. 일본 최대 규모 피부 클리닉이 있는데요. 저희도 시공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장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역시 장사 잘 되네요. 관계자분들과 잠시 말씀 나누고 저녁이 돼서 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신주쿠 바로 옆에 시노쿠보라는 한인타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우집이라고 볼 수 있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이름은 마장동. 근데 한우 대신 와규로 해줍니다. 직원분들이 한국어도 잘하고 김도 구워주네요. 보니까 연예인분들도 많이 다녀갔더라고요. 시노쿠보에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 많이 온다. 그래서 뭐 같이 놀기 쉽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그거는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케멘 거리라고 잘생긴 한국인들 이 많이 출몰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만 수요가 있는 거예요. 도쿄 여행 왔는데 한식이 너무 땡긴다면 시노쿠보를 꼭 방문해보세요. 웬만한 한식은 다 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고요. 히가시 나카노에 있는 오모리켄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한자리에서 4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맛집인데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잘 안 나와요. 저희 공간 디자인팀 실장님이 일본에서 유학생활 하실 때 자주 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너무 자주 와서 살이 찌셨다고 하네요.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저 철판 양배추 볶음이 정말 맛있어요. 저희 중간에 노른자를 넣고 싹싹 비벼서 먹으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도쿄에는 아이코스를 필 수 있는 카페가 정말 많습니다. 일정 중간중간마다 꼭 한 번씩 들른 것 같아요. 이름은 긴자 르누아르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점이 있어서 쉽게 방문할 수 있었고요. 잠시 시간이 남아서 방문한 곳은 도쿄 메이지 신궁입니다. 정말 더운 날씨인데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걸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멋지거든요.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높게 자랄 수 있는지. 이제 또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겠죠. 일을 하러 분명히 온 건데 계속 먹는 것만 찍게 되네요. 여기도 시노쿠보에 있는 스시 잔마이라고 아까 간판에 있는 잘생긴 아저씨가 참치를 제일 비싼 걸 뭐 샀다나 뭐라나 프랜차이즈인데 뭐 먹을만 합니다. 먹는 거에 진심인 저희 실장님 덕분에 끝내주게 먹었습니다. 역시 본고장 스시는 맛있습니다. 호텔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방문은 필수죠. 근데 너무 많이 샀다. 분명히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많이 먹었는데 또 들어가긴 합니다. 계속 걸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바로 또 먹는 것부터 나오네요. 낮도 오고요. 점심입니다. 또 다음날 일정을 하기 위해 나왔는데 정식집을 방문했어요. 여기도 고탄다에 있는 곳인데 상호명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줄 서 있더라고. 그래서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음식도 괜찮았고요. 밥을 든든하게 먹었으니 차를 한잔 해야겠죠?
본격적으로 추성훈 아저씨 맛집입니다. 추성훈 아저씨의 인생 디저트집인데요. 말차나 하마차 등 일본 전통차를 아주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이 좀 셉니다. 근데 술도 팔아요. 그래서 저는 진토닉을 시켰는데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테이블마다 올려져 있는 분재를 QR링크를 통해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재가 무려 700만원. 이렇게 기모노 입은 직원분이 직접 술도 따라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다시 숙소 인근 고탄다 시내로 나왔고요. 오늘 또 공사 관계자분들과 식사 미팅, 술자리죠. 정통 야키토리 맛집 이토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있는 텐카이라는 야키토리 집이 있는데 거기서 둘이 술까지 먹으면 한 40~50만원 나와요. 거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술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사장님도 유쾌하셔서 즐거운 자리 할 수 있었고요. 일반 바 테이블 말고 룸은 하나 있는데요. 저희한테 통으로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여긴 혹시 인근에 여행 오시게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강추드립니다. 걸쭉하게 취해서 숙소 가서 바로 뻗었습니다. 다음날이 또 밝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문한 곳은 추성훈 아저씨의 17년 맛집 미트 야자와라는 곳입니다. 고탄다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마 추성훈 아저씨 가장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일 거예요. 최고급 흑우 와규로 만드는 스테이크, 함바그 스테이크인데 육즙 터지는 게 육즙 터지는 장면은 추성훈 아저씨 유튜브보다 제게 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확실히 고기 품종이 좋으니까 뭐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지나가다 절이 보이면 다 방문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요. 땀을 뻘뻘 흘려서 다시 또 긴자 르누아르입니다. 긴자에 있는 게 아니고 카페 이름이 긴자 르누아르고 도쿄 전 지역에 있어요. 여긴 시부야점이고요. 여기서 아이스 코히를 즐기며 땀을 좀 식히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오차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카페 내부에서는 관련형 전자담배만 되지만 따로 연초 필 수 있는 공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쇼핑을 하기 위해 데파토에 방문했고요. 이세미야케 일본에서 사면 싼 바오바오 가방이랑 옷도 구매했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다시 신주쿠로 왔고요. 프랜차이즈 라면집이에요. 그냥 먹을 만한 수준. 분명히 업무를 많이 봤는데 왜 먹는 거밖에 영상에 안 담겨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녁 시간이 돼서 또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신주쿠의 타카시마야 백화점 12층에서 14층에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몰려 있는데요. 닌교초 이만이라고 130년 전통의 스키야키 집입니다. 코스 요리로 주문했고요. 진짜 제대로 된 스키야키를 드시고 싶으시면 한번 방문해보면 꼭 좋을 곳입니다. 최상급 와규로 직접 직원분이 이렇게 구워주시는데 맛있어요. 일본이 밥이 맛있는 거 아시죠? 밥이랑 계란은 무제한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푹 담가서 한 입 드시면 그냥 여기 신주쿠 중에서도 고층에 속하기 때문에 창가 자리를 잡으시면은 시티 뷰도 즐기시면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긴자로 나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요. 습도가 미쳤습니다. 잠시 긴자에 있는 긴자 르누아르로 대피.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도 같이 하다 보니까 긴자에 있는 건물들에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프라임 빌딩급 건물들이 전부 명품 브랜드 사옥입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다 개성있고 특색있게 지어놨고요. 특히나 이 지하 주차장이 많이 없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여긴 진짜 돈만 많으면 눈 돌아갈 것 같아요. 쇼핑하기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도쿄에서 10년 이상 유학 생활을 하신 실장님 덕분에 로컬 맛집들을 많이 방문했는데요. 여기는 긴자에 있는 라멘 이치로입니다. 이치란 라멘 아니고요. 라멘 이치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근데 맛은 정말 좋습니다. 긴자 이 화려한 도시에 지하에 이렇게 좀 허름한 가게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요. 저희 먹는 동안도 손님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일본 여행 와서 이치란 라면만 가지 마시고 이런 로컬 맛집들도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태리 명품 젤라또 벤키 긴자점이 6월달에 리뉴얼 오픈을 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긴자점에서는 말차 티라미슈 맛 젤라또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아주 맛있어요. 여름에 가실 분들은 꼭 용기에 담아 달라고 하세요. 저는 콘으로 담았다가 나가자마자 바로 녹아내리더라고요. 젤라또도 맛있지만 선물용 초콜릿도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비싸다. 저 박스를 하나씩 구매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거 전부 다 그냥 DP입니다. 인테리어용 DP고 실제 상품은 여기랑 직접 골라서 봉지에 담아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하라주쿠로 이동해 볼게요. 제 뒤로는 하라주쿠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이죠. 하라카도와 오모카도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일본의 큰 부동산 디벨로퍼 중 하나인 도쿄 부동산에서 시공하고 시행하고 임대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저희 나라의 상가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방식이랑 전혀 다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큰 부동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직접 시행하고 시공하고 임대 운영까지 다 맞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지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개발 방식을 좀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평일인데도 유동인구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일본 올 때마다 항상 아쉬워요. 우리나라도 1층 상가에 부동산이나 미용실, 편의점 들어올 게 아니라 관광지로서 좋은 지역이라면 일본처럼 운영을 해서 더욱더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고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분양하면 저런 공간을 남겨둘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 한 칸당 돈이 얼마야? 다 분양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니까 저런 공간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겁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물도 위드 하라주쿠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인데 1층 상가가 전부 글로벌 브랜드 매장입니다. 저희 팀이 참여했던 도쿄 최대 규모의 피부 클리닉이고요. 점검할 게 있어서 현장에 들렀습니다.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관리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날은 온전히 일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현장 끝내고 아오야마로 왔습니다. 삼성과 신라호텔 이부진 대표님께서 착용해서 화제가 됐던 가방이죠.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착용한 폴렌느라는 브랜드입니다. 신사 가로수길점, 도쿄 아오야마점 리뉴얼 시공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파리에서 직접 컨펌을 받는다고 그 소통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상당히 늦게 퇴근하게 됐네요. 진짜 이날이 제일 피곤했어요. 점심에는 신주쿠의 피부 클리닉, 저녁에는 폴렌느까지 너무 바빠서 점심 저녁 다 거르고 호텔에 12시가 다 돼서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요시노야에서 간단은 아니고 많이 덮밥 때린 다음에 이날은 잤네요. 날이 밝았습니다. 하반기에 굵직굵직한 공사들이 또 잡혀있는 게 많아서 일본에서 계약한 물류창고를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아자부다일즈입니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30년 이상 걸린 초대규모 재개발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아자부다일즈의 모리 JP 타워입니다. 여기 상층부에 펜트하우스가 실거래가가 2천억, 3천억대로 찍힌 거예요.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세계 최대의 글로벌 탑티어 호텔 아만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름도 아만 레지던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게 힐스 레지던스라고 저희 나라로 치면은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전용 10평대 원룸이 한 42억 정도의 실거래가 찍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이엔드 고급 주거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명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재개발 단지가 완전히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호텔과 결합해서 들어오는 주거 상품들이 있습니다. 용산에 아주 기대작이죠. 파크사이드, 거기는 로즈우드 호텔이 최초로 들어오고요. 서초동에 르에러파우스에도 카펠라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그쪽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모리 JP타워 옆에 힐스 레지던스 저층부에는 아만 계열사인 잔우 호텔이 들어와 있는데요. 6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자보고 싶어가지고 가격을 검색했는데 평일인데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네요. 글로벌 탑티어 호텔이랑 이런 주거 상품이 결합되는 상품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기를 끌 것이다. 그냥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일본 지금 37도인 것 같은데 너무 덥습니다. 여기가 단지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단지 내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내 상가에 막 디올이 들어와 있고 셀린느가 들어와 있고 샤넬이 들어와 있고 루이비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신세계 몰?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상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시행사에서 직접 자체로 MD 구성을 다 하고 고급 다이닝, 식자재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용산 파크 사이드도 밑에 신세계에서 직접 들어옵니다. 상가를 분양하지 않아요. 1층에 뭐 미용실, 부동산, 편의점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직접 MD 구성을 해서 플래그십 스토어, 고급 식자재, 고급 다이닝 이런 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예 차원이 다른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 제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본 올 때마다 여기 아자부다 힐즈를 무조건 방문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용산과 서촌 애곡동에 이렇게 탑티어 호텔과 함께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곳이 파크사이드와 르엘 어파우스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관련 정보도 있으니까요, 그 찾아보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또 저는 투어를 계속 하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가시죠. 누가 여기를 재개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응? 녹지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호텔이랑 주거단지, 뭐 몰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명품 가게 이런 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오피스도 들어와 있어요. 테헤란로에서나 보이던 프라임급 빌딩, 그런 곳에 들어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의 컴팩트 시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동네인 거죠. 이 봐라, 단지 안에 에르메스. 여기가 용산 파크사이드랑 되게 비슷해요. 이 아자보다 힐즈도 미나토구 안에 있는데 용산도 대사관이 많고 미나토구도 부촌이면서 대사관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메인 타워 모리 JP 타워로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라 설명해야 될까? 잠실 시그니엘 인근에 엄청난 도시가 형성돼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 다 한 묶음으로. 진짜 보니까 여기에 오피스가 또 들어와 있네. 여기서 일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이 뭐야 이거. 아자부다 힐즈 모리 JP 타워랑 도쿄 타워가 보이죠? 여기는 똑같이 모리 빌딩에서 만든 롯본기 힐즈에 왔습니다. 인근에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아자부다 힐즈 모리 JP 타워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롯본기 힐즈 중식당에 간단하게 맞나? 식사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대요. 그래서 도쿄 오시면 꼭 미나토구에 있는 아자부다이 힐즈, 롯본기 힐즈 다 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너무 더워서 인근에 있는 하드라 카페에 들어왔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목 축이고 땀 좀 식히고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택시를 불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며칠 전에 갔던 야키토리 맛집 아시죠? 거기를 또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더라고요. 이날도 저희 팀원들이랑 물류업체 직원분들이랑 같이 한잔했어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야키토리 이토라는 곳입니다. 숯 중에서 가장 명품으로 꼽히는 기슈 비장탄으로 구워낸 야키토리가 일품인 곳입니다. 이날은 일행분께서 발렌타인 30년 구부형 모델을 공수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맛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위스키에 환장하는 건 어찌 아시고 너무 좋았어요. 니온슈에 생맥주까지 먹어서 이날은 좀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 다음날 힘들더라고요. 호텔 바로 앞에 돈키호테가 있어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 들렀다 갔어요. 다음날입니다.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택시비가 정말 후덜덜합니다. 오늘도 갔던 곳이에요. 히가시 나카노의 오모리켄. 역시나 맛있습니다. 고봉밥 완전히 싹 다 비웠고요. 여긴 한국에 있으면 정말 자주 갈 것 같아요. 든든하게 밥을 먹고 이동한 곳은 나카노의 브로드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구제, 명품, 그리고 옛날 피규어, 오타쿠들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어요.
억대를 호가하는 럭셔리 시계부터 옛날에 뽑기에서 뽑을 수 있는 피규어까지, 야, 옛날 이 뽑기들을 다 모아놓을 걸 그랬어요. 여기서 엄청 비싼 가격에 팔리더라고요. 아까 밥 먹었던 곳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넷플릭스에서 잘 나가는 애니들,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 피규어는 다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품 시계에 이어서 액세서리, 가방 종류들도 다 구매하실 수 있는데 P가 붙어있는 금액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고요. 저도 선물용으로 몇 개 구매했어요. 완전 낡은 상가를 건물 통째로 이런 것들만 모아놨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장 남자도 꽤 많이 봤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저도 옛날부터 오타쿠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제 옛날 꿈이 만화가였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둘러보고 나서 다음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나가다 부동산이 보여서 벽에 붙은 광고를 봤는데요. 도쿄에서 그렇게 핵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룸 월세는 100만 원은 무조건 넘더라고요. 저녁이 됐으면 또 먹어야겠죠? 신주쿠로 넘어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시는 분 많으시던데 마르이라고 합니다. 마르이. 0101-5252가 아니고. 줄 보이십니까? 여기 돈까츠가 거의 1인분에 4만원 정도 하는 상당히 비싼 집인데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얼룩돼지가 있다면 일본에는 킨카돈이라고 가장 고급 품종 돼지가 있답니다. 그 고기로 만드는 돈까츠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일본이 약이 유명하죠.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여기서 기념품도 사고 제가 쓸 것도 사고 한보따리 사재 끼고 숙소로 향합니다. 이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다 같이 인근에 있는 이자카야, 그냥 술집이에요. 술집 와서 한 잔 먹었어요. 일본은 터치패드보다는 휴대폰 QR로 주문하는 업장들이 많더라고요. 도쿄의 웬만한 매장들은 요 실내에서는 아이코스 전자담배만 필 수 있는데 여긴 연초까지 필 수 있어서 옆 테이블 중국 팀들이 연초를 너무 뻐끔뻐끔 펴대서 조금 불편했지만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맡기고 아오야마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오소바코도 마스다야라는 아오야마에 있는 소바 맛집입니다. 놀라운 건 1912년도부터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쭉 해왔다는 점이에요.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웨이팅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청담동 명품거리 안에 있는 소바집입니다. 근데 가격도 합리적이라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가게 리뉴얼을 해서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난 후에는 커피 한잔 해야 되겠죠. 여기가 명품거리이기 때문에 메종 키츠네 뒤에 있는 카페 키츠네를 방문했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여우 모양 쿠키부터 케이크, 팥빙수, 커피 다 맛있게 먹었고요. 확실히 힙한 동네라 그런지 앉아있는 손님들도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동네가 너무 깨끗해요. 다 브랜드 쇼룸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정말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 저희가 리뉴얼했던 폴랜드 매장에서 매출 올려드리기. 확실히 요즘 핫한 브랜드라고 느껴지는 게 이 골목에서 폴랜드 매장만 줄 서 있고 내부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이제 호텔로 다시 돌아가서 맡겨놨던 짐 찾고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시비가 정말 비쌉니다. 15km 정도 왔는데 7만원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비즈니스가 좋네요. 라운지에서 먹고 마시고 쉬다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도쿄 일정은 먹고 마시고 일도 하고 아주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한식 죽이네요. 역시 한식이 최고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